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가치경제 채널에 그동안에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3달 전쯤에 또 동일한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때도 설명드린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상들을 올릴 것인지 그 주제들을 제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동안 가치경제 채널에서 올렸던 영상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올릴 것인가 라는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외를 하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내용, 올라갈 영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의 주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가치경제 채널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자본주의 경제의 불편한 진실, 화폐 경제의 모순 이란 주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치경제 이론에 대한, 그리고 가치 산정 이론에 대한 주제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설명을 드렸던 영상에 올라갔던 내용들이고요. 녹색 글씨는 그 중에서도 꼭 한번 보십시오라는 제 뜻이 담긴 색깔입니다. 이미 올라갔지만은 다 보시기는 힘드실 테니 그 중에서도 이 녹색으로 된 글씨들로 된 이 제목들의 영상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녹색 글씨의 제목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힘들까? 그리고 가상화폐를 진짜 화폐로 만들려면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 그리고 화폐 경제의 현실. 그 다음에 또 만약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영상은 가치경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영상인데요. 문제는 이 영상만 인기가 있고 나머지 영상들이 인기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화폐 없는 세상. 화폐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은 영상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썼던 두 번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은 보수 진보와 상관없다. 후손들의 생존 환경 문제다. 그 다음에 요 연보라색이죠. 연보라색 글씨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영상입니다. 나중에 올릴 것이고요. 경제 위기의 본질은 가치 거래 질서의 왜곡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또 다른 이야기 주제 중에 삶의 지혜와 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갔던 영상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지식 탐험을 해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자연의 흐름은 두 가지이다. 그 다음에 기회는 준비된 자를 찾아간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이 영상도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이 제목도 저희 가치경제 채널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영상인데요.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치경제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가치경제 이론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내용들이 추가가 돼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직도 올라가지 못한 내용들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가치경제 이론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되는 3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은 좀 재미는 없지만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철학적인 근거를 설명드리는 3 영상입니다. 가치는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가치는 사회를 만든다. 가치는 흐르는 것이다.
이 영상들을 보신다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는 영상으로는 가치주의는 과연 이상적인 경제 플랫폼인가? 그 다음에 가치의 3대 인자. 이거는 꼭 보셔야 되겠죠. 가치의 3대 인자. 이것을 빼고서는 가치경제 이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화폐다. 시간이 화폐다라는 이 영상은 이 영상의 그 어떤 제목만을 설명드린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 가치경제 채널의 전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이라는 가치를 화폐로서 운영하는 경제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경제체계를 운영하는 방법이 이거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 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가치경제 채널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펼치지는 않았지만 함축적으로 표현한 영상이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세 번째 책의 제목이 될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주의 경제의 가격 모델.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바로 앞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가치 3대 인자 말고도 또 하나 필요한 게 가치주의 경제의 가격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격 모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아마 처음 그 자본주의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지금의 자본주의에서의 가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지금 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격이 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격 모델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그 가격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그 가격 모델로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치주의 경제의 가격 모델은 자본주의와 다르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아마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가치 산정의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내용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치 산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다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 가치 산정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것이 제가 계속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박명준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해야지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한다면은 훨씬 더 시간도 줄어들 테고요. 이 가치경제 이론이라는 그 이론이 제대로 바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질 테고요. 이것이 누군가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엘리트들 몇 명에 의해서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엘리트나 어떤 작은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 일반적인 개인들, 일반적인 국민들, 일반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일을 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체계다라는 내용을 나중에 제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글씨가 세상을 멋진 곳으로 바꾸려면 먼저 경제를 바꿔야 한다. 이 영상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7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거나 신문지상에서나 오르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나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기타 등등 다른 어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높으신 분들이나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는 바로 우리들 것이다. 바로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들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의 삶, 우리 후손들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키를 경제가 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색글씨가 가치주의 경제를 탄생시킨 2가지 질문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지?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은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지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영상이고요. 왜 가치경제 채널이 가치경제라는 것이 탄생이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다. 우리는 보통 돈이 최고다. 뭐 누구는 뭐 부동산이 최고다. 누구는 뭐 주식이 최고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식이나 돈이나 금이나 뭐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정작 필요한 것은 에너지이고 우리의 인생에서의 시간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들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지불하고 금도 지불하고 우리들이 일도 하고 이런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것이 바로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인데, 이것으로 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으로 화폐로 돌아가야지 그 경제가 왜곡이 되지 않고 바르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3가지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위기, 자원 위기, 환경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3가지 위기에 대한 대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2번째로는 자원 위기에 대한 대처, 그리고 3번째로는 환경 위기에 대한 대처인데요. 가치주의 경제를 통해서 경제 위기 자체를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자원 위기를 늦출 수도 있으며 환경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의 3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평화라는 크고 위대한 길을 열자.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5가지 난제. 이 영상 2 영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가치경제라는 잘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다가 세계 평화를 확장을 하다니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가치경제 채널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고, 더 큰 꿈이 있고, 더 큰 이상과 더 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과 비전이 바로 세계 평화고요.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경제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이 가치주의 경제다. 그리고 그 가치주의 경제는 어떤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평화라는 이런 메시지를 영상으로 올리는 것은 단지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경제 채널이 당장은 표방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가치경제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가치경제 채널에서 드릴 말씀을 어느 정도 다 드린 이후에는 이쪽으로 좀 더 이야기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얀 글씨도 중간에 하나 나오네요. 이 하얀 글씨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 좀 보시면 좋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 글씨 또 나오죠.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우리 일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 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이래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면은 그 일이 어떠한 일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일을 했을 터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필요 없다는 분별을 하지 못했을 텐데,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이러한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가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이죠. 가치주의 경제는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 가정경제편, 그 다음에 기업경제편, 그 다음에 국가경제편. 특별히 국가경제편은 두 편으로 나눠지고, 두 편 중에 첫 번째 편은 만약에 국가부도 사태가 온다면이라는 제목을 그 앞에다 달았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 자본주의랑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맞긴 한데, 여기는 대출이 없다고 하고 이자도 없다고 하고 부채도 없다고 하는데, 과연 대출이 없이 가치주의 경제라는 것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게 합리적이겠죠.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었고요. 대출이 없더라도 가정경제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기업경제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가경제도 잘 돌아가더라. 지금의 어떤 왜곡들이, 모순들이, 어떤 거품들이 없이 잘 돌아가더라 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보라색 글씨가 나오는데요. 이 연보라색 글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직 영상에 올라가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이것도 한 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한 번씩 다 읽어봤었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아직도 한참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 많고요. 이것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영상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내용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또 그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한 번씩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가상가치 관리 시스템과 가치거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적 가치와 세금의 산정, 세금의 의의. 이 내용은 아마 여기 가치주의 경제는 대출이 없어서 잘 돌아간다. 국가 경제의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가치, 소비자 가치, 사회적 가치, 의의. 그 다음에 가치주의 경제의 효율성, 일의 고른 분배, 사회적 가치의 집중,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고려, 소비자 가치 집중, 사회적 가치 고려. 그 다음에 가치주의와 시장 경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가치주의와 시장 경제, 가치주의 경제의 의미. 그 다음에 가치주의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릴 것이고요. 시용 경제다. 보이는 손이다. 보통 자본주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보이는 손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안정성과 지속성. 그 다음에 가치주의 경제생활,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데 라는 걸 자본주의 경제생활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의에서의 개인의 역할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의 개인의 역할과 자본주의에서의 개인의 역할과 가치주의에서의 개인의 역할이 좀 달라지는데요. 가치 소비자로서의 역할, 가치 공급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가치 조종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가치주의 경제 플랫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인데, 경제는 살아있는 생태계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요.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참여하는 경제, 존중하는 경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경제. 그리고 가치와 개인, 노력하는 개인에서 절망하는 인간이었었는데, 합리적 가치 선정과 합리적 대가를 통해서 참다운 평등 및 인간적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가치와 사회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협력하는 인간이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인간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가 바꾸는 세상을 통해서 사회적 인간의 인간을 회복하게 된다.
가치화 국가에서는 국가 간 양극화의 문제도 발생하겠네요. 국가 간 합리적인 가치 분배를 통해서 국가 간 산업의 재분배에 대한 말씀드릴 것이고요. 가치와 평화, 갈등과 아픔의 원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평화적 가치의 축적을 통해서 진정한 세계 평화를 길을 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가치와 문명, 노동의 축소, 지혜의 시대, 가치가 존중이 되면 노동이 축소하는 그런 세상을 열 수 있고요. 문명을 열 수 있고 지혜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 그리고 정신 문명을 열어가는, 지금까지는 물질 문명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문명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이제부터는 정신 문명의 그런 세대를, 그런 세상을,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폐의 진실이 뭐냐? 화폐의 속성, 화폐의 진실은 빚이다. 그리고 화폐의 위기. 가치 진실은 진짜 화폐는 시간이다. 가치의 진실은 본질은 보람이다. 그리고 가치의 3대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제가 지은 거라시라. 가치 무소유, 가치 시간 비환원, 그 다음에 지식 불소멸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치 경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가치 산정 이론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산정 이론이란 이 부분이 가치 경제 채널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가치 경제 채널을 다 통틀어서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 올릴 내용들도 결국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많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주거용 토지에 대한 가치 산정, 인간 노동의 공급자 가치 산정, 발전 방식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전기값, 그 다음에 원자로로 생산된 전기는 지금보다 비싸야 정상이다. 이런 내용들만 이미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올라갈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글씨는 글씨는 몇 글자 안 돼 보이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요.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의 글씨마다, 하나의 단어마다 한 시간에 끝날 수 한 번에 영상으로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이 앞부분의 것은 공급자 가치 위주의 가치 산정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쪽은 소비자 가치 위주의 가치 산정, 세 번째 단락은 사회적 가치 위주의 가치 산정인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가격 모델에서 가격 모델은 공급자 가치와 소비자 가치와 사회적 가치 합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실제로는 이것들이 다 섞여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공급자 가치가 위주가 돼서 가치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들은 소비자 가치가 위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들은 사회적 가치로 위주로 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류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어떠한 것을 먼저 설명드릴지는, 영상에 올라갈지는 아직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제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계속 이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몇 개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농산물들 가치, 쌀이다, 보리다, 콩이다, 이런 것들은 가치를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이게 자연에서부터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인간이 노력을 투자를 했죠. 이런 인간의 노동과 자연의 가치가,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자연의 가치가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될지를 설명드리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가치 유지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고요. 가구는 얼마가 맞는 것인지, 또 특이한 게 가정 서비스라고 표현되는데, 집안에서 가정주부들이 하는 일도 가치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한다, 집안에 청소를 한다, 아이들을 키운다, 이런 것들도 가치가 다 있는 것들인데, 그럼 그 가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치주의의 화폐인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 정신 가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사회적 가치는 좀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어떤 국방의 가치다, 치안의 가치다, 뭐 이런 좀 규모가 큰 내용이,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을 동원해서 국가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큼의 가치인지 이런 것들을 가치 산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하는구나 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법이 있는데 그 누구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만드는 것에 그 일이 얼만큼의 가치 있는 일인지,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얼마짜리 재판인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 기술들, 어떤 학문적인 성과들,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가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계산이라기보다 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경제 채널은 저 혼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들을 이제 앞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보다 관심을 갖고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길 바라며 여러분의 응원으로 가치경제 채널은 더욱더 커나갈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점점 더 위태로운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잘 모를 텐데 상당히 좀 여러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야 될 이유가 그만큼 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 공유라는 게 거기 공유 버튼이 있죠. 공유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을 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